11월 19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재판의 1심 선고가 이제 하나는 내려졌고 또 25일 위증교사는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문2조 심판,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이 사법 처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왜 이럴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전체적인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보도라고 하는 부분, 정규재 씨입니다. 정규재.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 이번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정규재 씨가 그런 주장을 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왜 이번 이 1심 판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중처벌 요인도 6, 7가지였고 경감 요인도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감 요인 중에는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패했다. 그 다음 대선에 임박하지 않고 상당히 오래 전에, 대선이 있기 좀 전에 이 본격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물론 이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면서 그 뒤에도 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이 거짓말을 시작한 것은 국정감사라든지 고 김문기가 목숨을 끊었을 때 그때 방송에 나온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감 사유 중에 하나인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법적인 상식이나 이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제대로. 그러니까 정규재 씨는 또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이번 이 재판을 앞두고 정규재 씨는 이번에 이 무죄가 날 것이다. 중형 선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예상이 틀리니까 이제 그 틀린 예상을 가지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억지스러운 이 주장,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가깝고 이게 뭐 거의 팩트,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제가 이걸 예로 드는 것, 정규재를 예로 드는 것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고 지금 언론이 아닌 유튜브에는 뭐 많은 이 보도 방송으로 볼 수 없는 그냥 이 오락으로 밖에는 잘 봐서 오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거의 거짓말인 이런 유튜브 등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흔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재판 결과를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 결과가 자기의 예상과 다르면 먼저 자기의 예상이 왜 틀렸는지를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정규재의 예상이 잘못된 것은 이 취재를 하지 않았거나 법적인 상식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자신이 취재가 잘못됐다,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하면 되는 일인데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억지 주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흔히 있다. 이 정규재 씨는 언론인 출신인데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에 맞춰 놓고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현실 팩트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팩트와 괴리가 생기면서 억지 주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짜뉴스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정규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지지율이고 국민의힘 지금 당정 원팀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야 합니다. 참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1심 선고 두 가지입니다. 저게 징역형이 뭐 확실한 것인데 이재명은 아마 당에서 버틸 겁니다.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지지율 때문입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해 놓고 있죠. 지금 뭐 반명이 움직이면 죽인다. 뭐 최민희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계속 이재명은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신의 종이다. 뭐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버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명, 반명 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날 힘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은 쪼개지는 겁니다. 당을 쪼개고 434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돈을 빼돌리는 많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지율 믿고 저러고 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권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며칠 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는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 구분보다는 한동훈을 놓고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친윤도 이제 분화가 돼서 거의 대부분 한동훈 이 리더십에 협조를 하거나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한으로 돌아섰다. 이 반한들은 이번에 그 당원 게시판, 이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의 이 글들, 윤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걸 밝혔습니다. 이게 도저히 자신일 수가 없다라는 걸 밝히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고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그 올라온 글들은 내용이 뭐 일반적인 이 언론에 나온 사설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고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게 이게 문제가 되는 욕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밝혀질 텐데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 세력들은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을 반대합니다. 근데 자기 대선과 맞물려 있죠. 이 한동훈을 대체할 대선 후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한동훈 공격 끌어내리기, 정계 개편 뭐 이런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저게 아마 순서대로 가면 뭐 윤 대통령 탈당 이야기 뭐 별의별 당을 쪼갠다 신당 이야기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인적 쇄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인적 쇄신을 하겠다. 김건희 라인도 다 이제 쳐내겠다. 내각도 개편하겠다.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총리로 주호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당의 5선, 6선급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인적 쇄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이 정치 개혁의 모습 또 문의조 심판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이 바뀌게 되면 바뀐 민주당과는 협치할 수 있다라는 거, 협치를 해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각종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원희룡, 비서실장의 원희룡, 뭐 원영세, 주호영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게 있느냐. 김건희 라인을 정리한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소위 반한동훈 이제 소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친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고 한동훈 체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로 줄어든 이 반한동훈은 앞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뭐 신당,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정계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읽고 한동훈과의 유난 케미 이 부분에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지금 당정 원팀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짚어두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뭐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명태균의 검찰 수사에 따른 뭐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준석도 저렇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 폭로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지켜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검찰의 수사 부분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의혹 부분은 다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가면 김건희 여사 부분만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이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는 두 가지, 징역형이 확실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소도 잇따를 것이고 재판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민의힘은 지금 특별감찰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108명이. 그래서 무력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헌법 개정 이런 걸 노리고 있는데 장외 집회도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당내 민주당은 완전히 쪼개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아마 구속이 되더라도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런 김민석으로 당권을 넘길 겁니다. 당권을 넘겨야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지금 김동연이나 이 김경수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움직일 힘도 없고 뭐 정치적인 결단력도 없고 시간을 지켜보자 이런 식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배신자로 찍히면 수박으로 찍히면 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 리더십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 뭐 이재명이 무너져도 배신자로 찍히면 끝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노무현과 문재인은 대통령이었고 이재명은 당대표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이재명의 개딸과 지금 뭐 대깨문, 노사모 이것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대해서 이 치고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야 이 국민들의 관심도 모을 수가 있고 지금 뭐 김동연이 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는 김민석이 더 유력합니다. 정청래가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려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짚어두고요.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이건 2심, 3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이걸 감형을 해주려면 감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밝힐 수 있는 감형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이걸 감형을 해도 벌금형으로는 감형을 못하도록 이 판결문에서 명쾌하게 다 밝혀놓았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이제 미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끝장이 난 것이고요. 위증교사는 김진성의 그 통화 내역을 김진성이 이 보관을 해놓고 있었던 것은 김진성이 이 이재명에게 불만 또 자신에게 월급을 주었던 자기가 비서였죠. 김인섭입니다.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수차례 이제 위증교사를 협박을 받은 것. 김진성이 검찰에서 다 털어놓은 겁니다. 이게 김진성, 그 김인섭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진성의 그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이 깜짝 놀랐죠. 근데 김진성이 술술 다 풀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위증교사를 했다. 위증을 했다. 그래서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입니다. 2년 가까이 될 겁니다. 1년 6개월, 2년 징역형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녹취록도 있고 김진성이 다 폭로를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수원지검입니다. 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입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한 중에서 10만 4천원 이 김혜경이 쓴 것은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지금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현재 드러난 것은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더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 김혜경을 소환해서 김혜경은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피의자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서면 질의를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응하지 않으니까 수원지검에서는 그대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수원지검의 판단입니다. 굳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좀 뭐 이 수사에
너무 좀 강압적이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다. 사실은 이게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혜경을 넘어서서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이 유용이 불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인과 맞춰서 피의자니까 이재명을 소환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3개월 동안 이재명과 이 부분을 밀당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수원지검에서 바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5번째 기소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재판이 5가지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여기에 덧붙여서 그 대북 송금입니다. 이 3가지 재판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대북 송금까지는 무기징역입니다. 이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뭐 내년 봄, 내년 여름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여름, 내년 안에는 이재명의 이 3가지 재판은 모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기소 재판이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정자동 2천억에 가까운 그 호텔 특혜 의혹입니다. 이 부분도 거의 수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재명 소환만 남아 있습니다. 정자동 그 부분도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6가지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이 조국의 입시 부정 2년 징역형입니다. 2심에서도 2년 징역형이 확정이 돼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거의 이 심리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조국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입니다. 이게 워낙 뭐 오랫동안 재판을 끌어온 부분이어서 내용을 더 이상 들여다볼 것도 없다. 이제 거의 심리가 끝이 났다. 판결을 곧 내리고 판결 날짜부터 잡아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조국의 입시 부정 2년 징역형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서 내려지고 조국은 곧바로 구속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대법원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다혜는 그 소위 불법 임대업을 한 부분은 제주도에서도 경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서울에서도 곧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문다혜가 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주운전도 기소를 합니다. 이 문다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문다혜의 그 전 남편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다혜가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검찰이 뭐 3번 이어서 전화, 서면 조사 모두 지금 문다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다혜를 피의자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부분은 이 문재인 뇌물 혐의로,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핵심입니다. 문다혜는 참고인입니다. 문다혜를 피의자로 하게 되면 문재인의 직접 뇌물, 이 혐의 적용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다혜는 참고인이어서 불러서 조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 이외에는 또 불러도 이 진술 거부입니다. 조국, 임종석 뭐 관계되는 사람들 거의 진술 거부입니다. 문재인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죠. 문재인의 지시죠. 문재인이 자기에게 다 떠넘겨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상직 타이스타제 그 회장과의 관계, 그 검은 커넥션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이 핵심이다. 문재인의 뇌물 혐의고 문재인이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문다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그냥 기소만 하고 더 이상 소환하지 말고 문재인에 대한 소환을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전주지검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문재인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는데 어제 전주지검이 밝혔습니다. 문재인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 문재인을 소환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이 이상직과의 의혹, 이 부분을 밝혀낼 수가 없고, 중앙지검에 지금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이라든지 그 샤넬 재킷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문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전부 문재인이 핵심입니다.
문재인을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환하지 않더라도 왜 소환 계획조차 잡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모두 문재인에 관계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앞에서 수사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수사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일부도 그렇게 내용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왜 문재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이원석이 나갔는데도 왜 문재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건 이원석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바뀌었습니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이원석도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문재인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환 계획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이스타제, 김정숙 관련 의혹, 송철호 모두 문재인이 핵심이고 문재인을 소환하지 않으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문희조 심판에 있어서 이재명 조국은 제대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앞으로 지적이 계속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